축구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는 이적 시장에서 선수가 팀을 옮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은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선수를 영입했다 해도 영입한 선수가 구단이 원하는 만큼의 활약을 펼칠지는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구단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했음에도 그 선수의 활약에 따라 영입을 후회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입을 후회하는 선수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았었던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덴벨레는 바르셀로나 이적 이전 도르트문트에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16-17 시즌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의 기록은 동나이대 유망주를 넘어서 분데스리가 수준급 선수의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전반기 리그에서만 15경기에 출전해 4골 7도움을 기록했고 시즌을 통틀어서 24경기 5골 1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총합 49경기 10골 20어시스트를 기록했죠. 뛰어난 스탯과 경기력으로 이적 첫 시즌부터 팀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덴벨레는 바르셀로나에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가 파리로 이적하자 덴벨레 영입에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덴벨레는 이런 바르셀로나의 러브콜에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며 잠적했고 결국 1억 1250만 유로의 이적료로 이적하게 되죠. 그러나 이적 후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제대로 기량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데요. 18-19 시즌에는 그나마 많은 경기를 뛰며 리그 8골을 득점했지만 19-20 시즌에는 각종 근육 부상에 시달리며 리그 5경기에서 고작 1골을 기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덴벨레는 부상을 제외하고도 불성실한 태도 문제와 팀에 관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며 바르셀로나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최근 아스날로 이적한 니콜라 페페입니다. 페페는 아스날로 이적하기 전 프랑스 리그의 릴에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릴의 데뷔 시즌부터 리그에서만 13골 6도움의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죠. 18-19 시즌에는 22골 11어시스트로 최다 득점 2위, 최다 도움 공동 2위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페페는 리그왕 사무국이 발표한 18-19 시즌 리그왕 공식 베스트 11에도 네이마르, 음바페와 함께 선정되었죠. 이러한 활약으로 많은 빅클럽들이 페페의 영입을 노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아스날이 릴과 이적료 7,200만 파운드에 합의하게 되죠.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영입할 때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이후 나머지 5,200만 파운드는 5년간 분할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스날로 이적한 후 페페는 리그와 전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리그왕과 프리미어 리그의 차이 등 여러 요소에서 적응을 못하고 아스날 팀 전술에도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에메리 체제에서든 아르테타 체제에서든 오프더볼 움직임에서 많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드리블 능력 자체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다음으로의 연결 동작으로 진행되지 않아 드리블로 2-3명을 제쳐놓고도 부족한 피지컬과 판단력 때문에 찬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백패스를 하거나 수비에 막혀 볼을 뺏기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죠.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최근 토트넘으로 이적한 탕기 은돈벨레입니다. 은돈벨레는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이전 리옹에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리옹 임대 시절 프랑스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활약했죠. 중원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톨리소의 공백을 메우는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활약에 리옹은 시즌이 끝나고 완전 영입 조항에 따라 8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완전 영입하게 되죠. 17-18 시즌에 이어 18-19 시즌에도 리옹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게 되는데 특히 처음 밟아보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게 됩니다. 조별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16강전에서는 바르셀로나라는 최강의 팀과 맞붙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빅클럽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게 되죠. 결국 시즌이 끝나고 수많은 빅클럽에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무사 덴벨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최우선 과제였던 토트넘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7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며 이적하게 되죠. 은돈벨레는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하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주로 3선 미드필더로 기용되고 있는데 위험 지역에서 볼을 끌다가 뺏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되죠.
게다가 1920 시즌 잔부상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여주며 안타까운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케인과 같은 팀 내 최고 주급을 받으며 주급 체계를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선 더욱 아쉬운 영입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선수 알렉시스 산체스입니다. 맨유로 이적하기 이전 바르셀로나와 아스날에서 활약한 산체스는 맨유로 이적한 후 최악의 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전 아스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며 2번의 FA컵 우승과 1번의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차지한 산체스는 리그에서 122경기에 출전해 60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체스는 17-18 시즌이 끝나고 아스날의 부진한 경기력과 감독인 아르센 벵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아스날을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아스날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거부했고 결국 아스날은 산체스를 내보내기로 결정하죠. 결국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6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맨시티로의 이적이 유력해 보였으나 토마 르마의 영입을 실패한 아스날이 산체스의 이적을 취소시키는 바람에 산체스의 이적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산체스는 아스날에 잔류하게 되고 그렇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산체스는 아스날에 잔류했지만 이전까지의 활약을 재현하지 못하고 시즌 전반기 내내 폼이 심각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2017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산체스의 이적설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맨시티로의 이적이 거의 유력해 보였으나 계약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선수의 이적료로 3,500만 파운드를 요구한 것과 아구에로보다 높은 주급을 요구한 산체스로 인해 아스날과 맨시티의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그 틈을 타 맨유가 하이제킹을 시도해 산체스를 영입하려 했죠. 결국 미키타리안과 산체스의 트레이드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산체스는 맨유로 이적했습니다. 산체스가 맨유에 가서 주전 윙어로도 뛸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톱으로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맨유 팬들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폼이 귀신같이 몰락하며 팀의 재정과 순위, 플레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게 이전 데파이, 팔카오와는 비교도 안 될 맨유 역사상 최악의 먹튀이자 EPL 역대 최악의 먹튀가 되었습니다. 그의 맨유 이적 후 활약이 리그 32경기 3골, FA컵에서 7경기 2골이 전부죠. 이런 부진도 문제지만 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주급인데요. 이런 부진 속에서 맨유에게 받는 주급이 약 7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맨유에서 지내온 1년 반 동안 5골을 넣은 것이니 산체스는 한 골당 약 120억을 받아간 것이죠. 현재 임대 이적으로 인테르에서 뛰고 있는데요. 인테르로 이적했음에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죠. 결국 인테르가 산체스를 완전 영입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20-21 시즌에는 맨유로 돌아갈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과연 산체스는 맨유로 복귀해 어떤 활약을 펼칠까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월드클래스 윙어 중 한 명인 에덴 아자르입니다. 18-19 시즌 아자르는 끊임없이 레알 이적설을 휘말리며 18-19 시즌을 끝으로 레알로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결국 아자르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레알로 이적하게 되었죠. 1억 파운드라는 큰 이적료를 남기고 레알로 떠난 아자르는 18-19 시즌 부진했던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리그에서 16골과 15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EPL 시즌 최다골과 최다 도움을 동시에 달성해 리그 도움왕을 차지했는데요. 이 기록을 달성한 아자르는 EPL 역사상 15골 이상과 15도움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네 번째 선수가 되었죠. 이런 아자르는 골과 도움만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자르의 세부 지표 역시 최상이었죠. 저번 시즌 EPL 선수들 중 최다 드리블 돌파와 최다 파울 유도에 더해 키패스 2위를 차지했는데요. 키패스는 2위를 기록했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키패스는 80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첼시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2골을 넣으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18-19 시즌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좋은 활약을 보여준 아자르였기 때문에 레알 팬들의 기대가 정말 컸었는데요. 하지만 아자르는 이적 후 이적료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첼시와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0억이 넘는 이적료로 영입했는데 시즌 초반에는 자기관리 실패로 몸무게가 늘어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시즌 중반부터는 잦은 부상을 당하며 19-20 시즌 리그에서 단 10경기에만 출전해 2개의 공격 포인트만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워낙 잘하는 선수라 분명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하지만 현재까지의 활약만으로는 많이 아쉽죠.
지금까지 영입을 후회하게 만든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선정한 선수들은 확실히 이전 클럽에서 보여준 활약에 비해 이적 후 보여준 활약이 많이 부족한 선수들인데요. 제가 선정한 선수들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입을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